안녕하세요. 올해 63세가 된 김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 33년간 근무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8시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바쁜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암으로 사별했고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는 서울 변두리의 30평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하는 막막함과 드디어 자유다 하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30년 넘게 출퇴근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은 부럽다, 푹 쉬세요 하며 인사했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받으며 앞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말 월요일 아침에 알람도 없이 그냥 깨어났을 때 느낀 공허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퇴직 시점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였습니다. 퇴직금 2억 2천만 원, 국민연금 월 180만 원, 개인연금 월 7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완전 소유였고 두 자녀 결혼 자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한 후에도 저축액은 1억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생활을 시작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 제 자산이 충분할까요?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가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퇴직 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취미 영상을 보다가 점차 반 라이프나 노마드 생활에 관한 콘텐츠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60대 부부의 채널을 매일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바다와 산,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유튜브 속 캠핑카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 텅 빈 아파트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평생 미뤄왔던 여행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 직후 약 3개월간 캠핑카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캠핑카 동호회에 가입하고 포럼과 블로그를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캠핑카 전시장을 방문하고 중고 시장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고민 끝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기반의 준중형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운전이 익숙했고 혼자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에는 간이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 침대, 작은 테이블, 소형 냉장고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평생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설득됐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캠핑카는 취미로 잠깐 타는 거지 삶의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며 설득했습니다. 사실 내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캠핑카를 인도받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집이자 차가 된 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월세로 내주고 필요한 물건만 캠핑카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3, 4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속초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매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정동진에서 본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근처 캠핑장에서 지내며 아침 산책으로 천년 역사를 걸었고 통영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매일 즐겼습니다. 특히 강원도 어느 계곡 근처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계곡물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생활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과 수채화 도구로 풍경을 그리고 DSLR 카메라로 일출과 일몰을 담았습니다. 다른 캠퍼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또래 은퇴자들과 함께 바비큐를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에 당시 저는 자신있게 전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캠핑카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첫 3개월은 마치 여행 같았지만 이후에는 일상의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 제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니멀한 생활이 좋았지만 장기간 지내다 보니 몸을 펴거나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80cm의 제 키로는 캠핑카 내부에서 허리를 완전히 펴기 어려웠고 특히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만 있어야 할 때는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위생 관리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샤워 시설이 있지만 물 저장 탱크 용량이 100리터로 제한적이어서 매일 샤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 금방 물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역시 사용 후 청소와 폐기물 처리가 번거로웠습니다. 며칠에 한 번 화장실을 비워야 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2구 가스레인지로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즐겼지만 점차 인스턴트 식품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지갑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 외로 연료비와 주차 및 캠핑장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캠핑카의 연비는 리터당 7에서 8킬로로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면 캠핑장이나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 비용이 하루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 문제도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외딴 곳에서는 와이파이는 물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6개월 즈음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캠핑카의 침대는 집에서 쓰던 것보다 편안하지 않았고 하루 3에서 4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차 악화되어 진통제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캠핑장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정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캠핑카 생활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적이었고 요리할 공간이 부족해 간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6개월 만에 8kg 증가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매번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고 의료 기록이 연속적이지 않아 의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의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에게 캠핑카 생활은 적합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캠핑카 생활 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구매 당시 계산했던 월 유지비는 약 8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연료비는 매월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캠핑카의 무게가 무거워 산길이나 오르막에서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또한 히터나 에어컨 사용 시 엔진을 계속 켜두어야 해서 연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주말에 예약이 어려웠고 성수기에는 가격이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오토 캠핑장은 하루에 4에서 5만 원, 글램핑 시설이 있는 곳은 7에서 8만 원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이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캠핑카 구입 후 1년 반 만에 엔진 문제가 발생해 32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고 내부 설비 고장도 잦았습니다. 물탱크 누수, 가스레인지 고장, 전기 시스템 문제 등 매달 무언가 고쳐야 했습니다. 일반 정비소에서는 캠핑카 내부 설비를 수리할 수 없어 전문점을 찾아가야 했고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캠핑카는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더 높았고 보험료도 연간 180만 원 정도로 일반 차량의 1.5배 이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경제적 자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캠핑카 생활 1년 차가 끝날 무렵 저는 퇴직금에서 이미 3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이대로라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기간의 캠핑카 생활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한 허리 디스크 외에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수면, 장애,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 문제로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여름철 냉방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내부는 금속 구조로 된 좁은 공간이라 쉽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을 틀려면 엔진을 계속 켜두거나 외부 전원에 연결해야 했는데 이는 연료비나 캠핑장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8월 한여름에는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겨울철 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터를 켜면 연료가 빠르게 소모되었고 히터를 끄면 내부가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수도관이 얼어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간에 히터가 고장나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담요만 덮고 밤을 지새웠는데 그날 이후 심한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큰 문제였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어려웠고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빨리 찾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간에 심한 복통으로 고생했지만 낯선 지역에서 응급실을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시골 지역의 작은 병원은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과 약 처방이 필요한데 이동생활 중에는 같은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매번 증상을 설명해야 했고 때로는 약 처방이 떨어져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지만 점차 대화할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 다른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캠핑장이 한적해질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했지만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라는 손주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할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직 전에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동호회 활동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캠핑카 생활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웠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에서 2일 머물다가 떠나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혼자 있을 때는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첫해 추석에는 캠핑카로 큰딸네 집에 방문했지만 주차 문제로 아파트 한참 아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했고 화장실 사용도 불편해 결국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멋있다,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정된 주소가 없다 보니 모임에 초대받기도 어려웠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할 때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누군가 캠핑카 문을 흔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도난 위험도 있었습니다. 캠핑장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에도 귀중품을 놔두고 나가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실제로 한 캠핑장에서는 옆자리 캠핑카가 도난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비상금과 중요 서류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산속이나 해안가에서는 야생동물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도 위험 요소였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폭우로 캠핑카가 진흙에 빠져 꼼짝 못한 채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경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고 강풍이 불어 캠핑카가 흔들릴 때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낯선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 곳에서 운전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산길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긁히는 사고를 당했고 수리비로 1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심해 30분 이상 몸을 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 검사 결과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며 수술을 권유했고 의사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지역마다 다른 방역 지침에 따라 캠핑장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딸은 아버지, 폰으로 위치 공유해 주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라며 불안해했고 아들은 월 1회 정도 만나 건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통화 때마다 이제 안정된 곳에서 사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캠핑카 엔진 문제가 또 발생했고 추가 수리비가 400만 원 가까이 예상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캠핑카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 2년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었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캠핑카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캠핑카는 구입가의 40% 수준인 4,8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년 만에 7천만 원 이상의 자산 감소를 경험했지만 값진 경험을 했다고 위안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했던 매장에서 중개에 판매했는데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캠핑카를 판매한 후 고민 끝에 서울 외곽 분당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5만 원의 25평형 원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이 답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사 후 2주 만에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통증이 80%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가능해졌고 집 근처 공원을 매일 산책하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정한 주소가 생겨 행정 처리와 의료 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 정보도 얻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 내과에서는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해 주어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고정 지출이 예측 가능해지니 재정 계획을 세우기 쉬워졌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 모든 생활비를 합해도 월 1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퇴직금을 더 이상 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갑자기 나빠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룸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니어 센터에서 요리 교실과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참여하며 또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고 주일에 지역 복지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수학교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보람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도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살 손녀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에는 큰 딸네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네 헬스장에 다니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해 분기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된 주소가 있으니 유지하기 쉬워진 관계들입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취미생활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계속하고 있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두어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등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할 때면 캠핑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이 듭니다. 때로는 렌트카를 빌려 잠깐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전과 달리 여행의 즐거움만 누리고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더 행복합니다. 캠핑카로 다녔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꿈꾸는 50대 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검토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맑은 날씨의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비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캠핑카 구매 전에 최소 1에서 2주 렌트를 통해 실제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직후 바로 캠핑카를 구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천천히 검토하세요. 저처럼 퇴직 후 3에서 6개월 정도 기존 생활을 유지하며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건강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건강 문제가 캠핑카 생활로 악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인 중에는 신장 투석이 필요한 분이 계셨는데 캠핑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3개월 만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캠핑카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 연료비, 캠핑장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초기 예상의 최소 1.5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캠핑카 구매는 투자가 아닌 소비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감가상각이 빠르고 내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가치 하락이 큽니다. 2년 만에 구입가의 60%가 감가상각된 제 경험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쓰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캠핑카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안전한 금융 상품에 예치하고 일부는 월세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또한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디스크 치료에 1년간 약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캠핑카 생활은 자유롭지만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족, 특히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캠핑카 생활 중에는 정기적으로 거주지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거나 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집단과의 교류는 노후의 행복감을 크게 높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유와 모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없이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려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기존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주말만 캠핑카로 여행하고 평일에는 집에서 지내거나 계절별로 1에서 2개월씩 캠핑카 생활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캠핑카 생활의 현실을 체험하면서도 큰 위험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대신 작은 집이나 원룸에서 미니멀한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간이 줄어든 생활에 먼저 적응한 후 캠핑카 생활을 고려해 보세요. 저처럼 큰 아파트에서 바로 캠핑카로 전환하면 공간 제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캠핑카 생활을 선택하더라도 비상시 돌아갈 수 있는 플랜 B를 항상 마련해 두세요. 주택을 완전히 처분하기보다는 임대하거나 적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계획은 유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제 경우처럼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 변경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은퇴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지치기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선택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으며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세요. 저는 캠핑카 생활을 포기하고 원룸으로 이사한 것이 처음에는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은퇴 생활의 모습보다 본인에게 실제로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의 캠핑카 생활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맞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생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낭만적인 상상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노후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일시불 받고 1년도 못 버틴 김현수 씨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진솔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